네, 오늘도 안가를 찾으신 많은 손님,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진행자 두 분. 우선 요즘 그 최순실 국정조사 준비로 한창 바쁘신 손혜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손혜원 의원실에 잠깐 뭔 일이 있어 갔는데 다들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다 보좌관하고 다들 준비하고 계신 거죠. 다들 고생합니다. 그렇죠. 예. 국정조사가 언제 시작되는 거죠? 6일날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제 기간 보고. 네, 기간 네. 보고 내일 시작입니다. 문체부부터 받나요? 다 들어와요. 다 받고. 예. 청문회는 6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는 자세한 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맹하나 가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통찰인 정청래입니다. 네. 뭐가 통찰이야? 통찰력을 가지고 예. 지금의 혁명 전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박근혜가 던지는 하나하나의 워딩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던진 하나의 워딩 네. 이런 것을 오전 내내 분석하고 매일 트위터를 10개 이상씩 날리고 있습니다. 네. 호응 좋나요? 네? 호응이 있어요?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요즘은 제 트위터를 날리면 조중동도 다 받았습니다. 전 언론이 인터넷 매체에서. 근데 유독 안 받아 쓰는 예. 트위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예. 제3지대 관련. 오히려 제2의 3당 합당. 그게 제일 잘 받아야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있겠죠? 신문사 그 언론사의 이해와 그렇죠.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네, 받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차량이 뭐였죠? 촛불 홍보단. 네, 촛불 홍보단에서 두 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이분도 그날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사실 그때도 갑작스러웠고 네.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약간 당황스러워? 얼떨떨하네요. 제가 이렇게 정치 고수 분들과 네.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광이고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이 시대에 참 끌려나온 인. 그때도 끌려나왔고, 네, 네. 오늘도 끌려나왔어. 그래서 참끓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네. 종편 출연 금지. 밥줄 끊는 화장을 거. 안 하셔도 진짜 네. 잘생기셨네요. 얼굴도 작고. 화장을 보통 안 하고 다니죠. 네. 제가 우리 네. 그 종편에서 뵀잖아요. 아, 예, 기억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합니다. 네. 예, 총선 그때, 직전에.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대기실에서. 예, 네. 대기실에서. 네. 화장을 그때는 하셨었는데 네. 안 해도 이렇게 얼굴이 작고 잘생기셨네. 오늘 온팔이 좋으니까.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 첫째가 9살이고요. 네, 둘째가 5살입니다. 아우, 저 이쁜 언니들 다 섭섭해하겠네. 일단. 젊어 네. 보여. 얼굴이 돼. 네. 네. 그 어쨌든 손 변호사 갑자기 그 네. 연단에 끌려 올라가서 한 10분간 10분이나 했나요? 10분간 연설했어. 아, 상당히 제가 오랜 참 기간. 그 경험이 없고 당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참 그 두 분께 누가 되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건 걱정이 됩니다, 아니고 굉장히. 그때 이제 뭐 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이제 했었는데 정부 그랬나요? 걱정도 네. 하고 아, 그랬나요? 점프 잘리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그런데 오늘도 뭐 이제 여기저기 간 걸 봐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소문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촛불, 26일이죠? 예. 촛불 메인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파이낸스 빌딩 앞에 우리가 네.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작가, 네. 주진우 기자, 손혜원 의원, 정청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민주당 지금 촛불 홍보단 유세 차량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이 작가가 큐 사인을 보내더라고. 손수 변호사를 끌어올려라. 예. 그 갑자기 안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끌어올렸다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풀어라. 네. 이 정부 현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술술 잘 불더라고. 불었어요. 네. 아주 아니, 잘했어요. 뭐, 저처럼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평범한 시민도, 국민도, 이렇게 요즘 정국과 시국을 보면은 가슴속에 이제 울분과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조금 표현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아니, 한다면 그렇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과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흥분하고. 흥분요? 네. 자, 어쨌든 그날 촛불 홍보단에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와서 한마디 했고 안민석 의원도 끌려 올라왔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도 송영길 의원은 스스로 셀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홍보 단장이세요. 그 단장님이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촛불 홍보단은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래서 겁니까? 해요. 이번
토요일 날 네. 대구 내려간대요. 아, 촛불 홍보단이? 네. 저 그냥 KTX 타고 내려가려고 광화문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한 지역들을 돌겠다는 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갈 거고 며칠 있다가 1일 날인가? 1일 날은 여기 홍대역 8번 출구인가 9번 출구 앞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 간다고 그랬어요. 정현이 그때 같이 가요, 저랑. 저는 낮 못 가요. 시간이더라, 11시대. 저는 1일 못 날. 가고. 왜 이렇게 바빠요? 아니 근데 촛불 홍보단 단원인지 나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무대에 올라갔지.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네. 청계광장에서 오후 3시에 네. 중앙당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당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저보고 연설 좀 해달라고 김영규 네.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계천에서? 네, 청계광장, 소라광장에서. 3시에? 목요일 날은 11시에. 제가 지금 일일. 스케줄이 네. 비서 없으면 안 되는 스케줄.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하고 다 강연 일정이 12월에 거의 다 잡혔고요. 정청래 의원 뭐 대선 후보급 행보를 보이시고 계시네요. 거의 인기가 저쪽에 메인 행사를 향해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양우를 틀었어. 했어요. 네. 틀어서 굉장했어. 근데 제가 그날 보니까 정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본인이 올라갔는데 그 엄청난 군중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눈동자를 샜는데 12,50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났지 뭐. 갑자기. 근데 싹 어쨌든 돌려가지고 네. 너무 싹 신기하게. 돌려가지고 씩 돌려. 진짜 우야- 재밌었어. 우양우 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딱 나니까. 근데 저희가 하다가 또 메인 행사 때는 우리가 메인에 집중하자. 뺐어요. 그래서 그죠? 네, 빼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뭐니 유세 주진우 기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주진우 기자가 독을 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이 퇴진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구속된 것 같으니까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더 센 얘기를 했더만. 그건 네. 일본에서 했던 얘기? 네. 그거는 촛불 집회 전날에 했던 건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얘기했죠. 다 사실인가? 책임질 말을 하겠죠. 주진우 기자가 탐사보도 전문이잖아요. 네. 3년 전부터 최순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정치권보다 훨씬 더 먼저, 안민석 의원보다 먼저.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요. 네. 근데 왜 안 까요? 아니 왜냐하면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물증, 확증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확보가 돼야지. 주진우 기자가 지금 이상호 기자도 그런데 소송 걸린 게 한 200건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도 사실 확증 안 된 거 조금씩 얘기했던 거 지금 보면 다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이죠?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신동 정치 신동 아직 아니야? 멀었네. 기대한 척, 착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담이 나왔어. 담이 왔어 지금 스트레스 왔어요. 받아가지고. 나 사우나에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좀 기대했어. 하야바로 정치 신동.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야해야 돼. 미안해요. 정치 신동에서 하야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담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해주고 자세한 건 세세한 분석은 또 따로 합시다. 저는 시간 끌자는 꼼수를 보이고요.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국회한테 공을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겼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정말 뭘로 보는 거죠. 뭐 여태까지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 무잘못, 나는 잘못이 없다. 네. 따라서 무책임, 난 책임이 없다.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해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기 단축 등 이런 것을 던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시간 끌기.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절실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습 공격, 적진을 칠 때는 적의 시간과 공간을 뺏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계속 공방전하고 정쟁해라. 사실상 새누리 담화죠. 새누리 국회의원들 향해서 흔들어 놓은 교란 작전인 거죠. 자, 손수 변호사. 목적은 하야 여구 회피 그리고 탄핵 모면일 것 같고요. 또 나는 측근들 관리만 못한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가고 싶다. 있다면 도덕적 책임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끝.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대통령이 자기는 1998년 보궐로 들어와서
18년 동안 사심 사익 전혀 없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했었거든요. 독재. 그래서 박근혜는 최소 18년 감옥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18 이렇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18년이랑 인연이 있어. 박정희 18년 했죠. 본인 국회의원하고 지금까지 18년 했지. 또 1979년에 사라지고 98년에 다시 등장할 때 그 공백 기간 18년이야. 네. 아주 18년하고 아주 굉장히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감옥 형기는 18년, 18년 정도. 이상. 예. 아 진짜 18년이나 있다가 나온 거예요? 18년에 나온 거예요. 그럼요. 다시 등장한 때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대통령이 사심 사익 없다 그러면서 주변 관리 잘못.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변 관리 잘못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기 단축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하야가 있고 탄핵이 있는데 임기 단축 지금 정치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역시 이 임기 단축 이거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달만 일찍 다 나가도 임기 단축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지금 헌법에 손수호 변호사가 네. 법률가니까 네.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죠.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그만둘 수 있어요. 하야라는 게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언제든지 하야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국민의 현재 다수의 그 요구인데 굳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기 단축이라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개헌 절차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제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꼼수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는 헌법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것은 고차 방정식 문제를 주고 풀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풀기가 쉬워요. 예. 그 이상 여러 가지 조건을 던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까지 던진 거냐면 개헌까지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헌을 논의하는 순간 탄핵과 하야는 빨려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임기 단축 이런 건 뭐냐면 야 국회에서 한번 개헌까지 한번 해봐 이걸 던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운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 예. 거죠. 그러면서 제3지대 주장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를 해서 일정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다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 내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고 야당도 국민의당, 민주당 이렇게 정의당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꼼수거든요. 예. 항상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합의냐 협의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렇죠. 협의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합의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돼.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를 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아니 새누리당 친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가능합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합의를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합의가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알고 던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워딩을 한번 보면은요,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이거든요. 어떻게 만드냐? 맡기는 게 어떻게 맡기겠다는 거냐? 국회에서 뭐 합의인지 협의인지 뭐 아니면 뭐 다수결로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본심은 정말 국회에서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없는 미궁 속에 빠지도록 국회한테 공을 던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심은 탄핵과 하야 요구를 뭐 회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두거나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손수 변호사 네. 정치를 모른다고 아 이거 법률 이야기라서. 그랬는데 예. 보니까 정치 신동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 제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악플이 엄청 달리고요. 그래요? 예, 저는 좀 법률 얘기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이 오늘 그 대통령 담화를 간단하게 네 문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들 좀 해. 알았어 나갈 거야. 나갈게. 그렇지만 지금은 못 나가.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그렇다면 공을 니들 어떻게 할 던져서 건데? 시간 보니까 끌게 이제 이게 니들이는 국회야. 국회가 여하고 야가 있거든요. 야는 지금 뿔뿔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목적이 다르단 말이지. 욕심도 다르고. 그리고 여는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안 될 거고 야도 안 될 그렇죠. 거고 얘들이 언제 합하냐는 거지. 의견을 하나로 낼 거. 국회에다가 돌린 거는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그런데 일단 공을 던졌는데
당장 새누리당이 지금 자성질환이에요. 친박 같은 경우는 좋아하겠지. 잘했다고 그러잖아. 아유. 비박이 차라에게 찬성한다 그랬는데 슥 지금 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낀박이라고 있죠. 네.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낀박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네. 이분이 굳이 탄핵해야 되냐?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박이 지금 비분 관계해가지고 며칠까지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간다, 고한다.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은 지금 교란됐어요, 지금. 그렇죠. 네, 교란됐어요.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근데 교란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새누리가 일단 의견을 모아야 되고 야3당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여야가 의견을 모은단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의 교란 작전이 성공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교란시킨 것은 어느 정도 그렇지. 먹혔다고 성공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야당은 지금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됐고 우리는 탄핵 고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도 뭐 그 방법밖에는 지금 이 탄핵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얘네가 언제 나간다라고 뭘 정해줬든지 조건을 댔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탄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탄핵을 안 한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란이 아마 야에는 안 통할 거고 여에는 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당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지금 와서 접고 다른 카드를 낸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죠. 뭐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오케이. 발의하는 것도 오케이. 다만 날짜를 2일로 할 것이냐, 9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간을 벌어주면 안 돼요. 야삼당은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를 교란하고 국회를 사실 이건 좀 농락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격앙됐어요. 지금 오늘 SNS 완전히 뭐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야3당은 오히려 더 강경.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카드 받고 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약간 움찔 예.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하려면 빨리 2일 하는 게 맞다. 빨리 일주일간 해야지. 시간을 주면 그지 이 목표가 그거야. 지금 자꾸 시간을 그렇죠.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벌으면 박근혜가 시간을 벌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화도 가라앉고 촛불도 잦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황영철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 9일 탄핵에는 이제 그 탄핵 절차에는 이제 응하되 협조하되 9일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쪽 비박계 의원 입장에서도 좀 일리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것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에 다 찬성하겠다, 탄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과 결국은 또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또 2일이 아닌 9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탄핵을 하자는 게 사실은 그동안 하야에도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줄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차라리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촛불 민심이고 국민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길게 하자, 늦게 하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 변호사님 말 받고 콜. 그래서 제가 또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 햇빛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이런 거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예. 자, 골을 넣었어요. 축구장에서. 메시가 골을 넣었어. 근데 골 세레머니를 10분 있다 해. 그럼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죠. 안 나죠. 골을 넣는 즉시 골 세레머니를 해야 되잖아. 그때 흥분된 상태니까. 네. 지금 최고조로 올랐을 때 아니 하루 이틀 이것이요. 지금은 혁명정국이야. 예. 평상시에 몇 개월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일날 바로 그냥 저는 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얼마나 든든해. 새누리당이 탄핵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폭풍을 가는 거지. 그렇지. 더민주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거. 지금 이 95%예요 국민들이 그쵸? 여기서 지금 삐끗하면 다 이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가야 돼요.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탄핵 발의는 200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150석이면 돼. 일단 발의해놔. 그리고 탄핵 투표할 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야3당, 비박이 미적거리고 그러면 야3당 있잖아요. 172? 그대로 공동 발의해가지고 발의를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의는 지금 내일 할 것 같아요. 네. 발의는 뭐 그건 야당 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표를 이제 2일 날 하냐, 뭐
9일 날 하냐, 뭐, 얘기 같은데.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오늘, 여당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소추안, 각자 야3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소추안 각각 당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제3자 뇌물죄도 당연히 들어간 것 같고,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헌법 위반은 너무나 당연히 들어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큰 죄가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이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지를 기준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대한 게 뭐냐의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라는 게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성립되겠지만 뇌물 관련된 범죄 중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잖아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뇌물수수하고 제3자 뇌물수수하고는 무기징역. 아니요. 그 형법상에 있는 그런 그 법정형이 똑같고 이제 1억 원 이상 받았을 때는 법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는데 가중되니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받았든 아니면 최순실이 받게 했든 아니면 그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처럼 재단이 받게 했든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뇌물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결정에 따르더라도 뇌물수수는 굉장히 강력한 정말 예.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탄핵 사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낸 기소장에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는 이걸 넣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그냥 이걸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헌재가 자체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헌법재판이잖아요. 탄핵 관련해서는 이거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구두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관련해서는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결정되는 것은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로 아직은 기소가 안 됐죠. 네. 관련자들이. 그런데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추가 기소를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관련된 재판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중에 혹시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기 위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임비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게 뭐 나갈게 어떻게 니네들이 정해봐. 그리고 이건데 촛불이 지금 꺼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시간 끄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딱 하나로 그냥 지연 작전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오늘 민주당 의총 했었나요? 긴급의총? 했죠. 거기 혹시 어떤 내용?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가 하는 얘기랑 예, 비슷한 비슷하네. 내용들입니다. 예, 이제 예. 서명했고요. 이게 예. 탄핵 서명? 네. 근데 지금 이제 참 중요한 일들이 지금 나온 게 이제 국조에서 좀 너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또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증인 문제예요? 증인 문제인데 우리가 재벌 회장들 대통령하고 독대했던 사람들 7명은 다 나오잖아요. 네. 누구 못 나올 수 없죠. 누구 네, 하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삼성이었죠. 예. 그 삼성을 우리가 노리고 있었던 거는 제가 노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던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해서 국민연금 했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노리면서 있었는데 이걸 뭐 이재용 회장한테 우리가 뭘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나. 예. 국민연금 안에 있는 사람들, 네. 보건복지부 뭐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증인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증인 채택이 우리가 다 올렸거든요. 다. 네. 보좌관들이 다 올렸는데 지난주인데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넘어갔어. 누가 안 됐어요? 아니, 바로 들어봐.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완영 간사가 새누리 간사가 우리 쪽 간사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펄펄 뛰면서 왜 증인을 채택 안 하느냐 했더니 박범계 간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지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증인이 없으면 그거는 국조가 안 됩니다. 삼성은 특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분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거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 집단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국조위원들의 4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행정처에다 내면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걸 했어요. 이 초선 주재 11명을 새누리 2명,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당 전원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당의 의원들 모여서 제가 그 도장을 다 받아서 11개를 아침 10시 전에 제가 내버렸어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예, 냈는데 오늘로 날짜가 잡힌 거예요. 2시 30분으로. 아니, 어제구나. 그저께 냈고 어제 잡혔는데 우리가 냈는데 2시 30분에 가면 간사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간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증인 네. 채택 같은 거?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요? 간사간 합의. 합의로. 그러면 거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뭐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고 이 사람은 합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자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어제 아침에 다 돌리고 나서 그걸 내놓고 나서 우리가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연히 그 이완영 간사가 지난번에 이제 펄펄 뛰면서 막 니네들이 시간을 줬는데 안 내놓고서는 왜 증인 채택을 또 하려고 그러냐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완영 간사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했더니 이 양반이 어제 그 간사회의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랬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 했다고. 그리고는 오늘 회의가 잡힌 거예요. 제가 이제 연판장 돌린 거 서명 받은 게. 회의를 하는데 오늘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 국민연금 관련자들 이거 O표를 찍거나 X표를 찍었던 사람의 대표 찍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그리고 문영표는 증인 채택 됐잖아요. 안 됐었어요. 아니 이제 내일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참고인들이 몇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진형, 김상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일 전문가들.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장충기 사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미래전략식 사장. 옛날 구조본입니다. 구조본. 근데 이 사람을 빼고 간사들이 가서 김종준, 김신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둘이. 이게 저는요. 이 사람 없어도 국조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이 많은 증인들 중에서 딱 장충기가 빠진 걸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저는. 이거 물어보세요, 간사한테. 왜 그랬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빼자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빼자 그랬다 그래요.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검찰서 받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증인으로. 대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당 간사와 국민의당 간사가 모두가 다 합의를 했어요. 예. 이완영 그러면 간사 3간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당 국조위원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했죠. 근데 간사의 답변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죠. 근데 셋이서 하면서 장충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원해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충기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치 알바 듣는 분들이 이 포인트들을 이제 알고선 아마 이번에 국조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장충기는 뭐 한 사람이냐면은 최순실 정유라를 케어한 사람이야. 예. 그리고 밑에 김종중이라고 지금 사장은 국민연금 관련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실무자예요. 그러면 장충기를 빼고 김종중을 넣었다는 데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중 사장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장충기가 빠져서 최순실 얘기를 빼면서 국민연금 관련된 얘기를 합리화시키는 자리로 그 국조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 증인이 바뀐 것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장충기란 사람이 사실은 작년에 정보로 듣기는 약간 위태위태했대요. 마지막 출구를 찾고 있다라는 정도로 위태로웠는데 작년 말에 무슨 일이었는지 이 사람이 다시 힘을 갖게 됐고
이 김종중이 여기 지금 국민연금 관련돼서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장충기란 분을 증인 채택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날 우리가 하면 오늘까지 되지 뭐.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6일날 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인 채택을 다시라도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수가 뻔한 거잖아요. 최순실 얘기 안 하려고 최순실한테 돈 주고 말 사주고 한 사람이 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빠지고 김종중으로 바꾼 거지. 김종중은 국민연금에 이 삼성에 손을 들어준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예. 삼성에 편을 들은 거죠. 삼성에 돈을 벌어준 거죠. 국민연금이 했던 거를 여기서 이 모든 공무원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종범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국민연금이나 이 삼성물산에 관계되는 일들을 들춰볼 수 있는 국조 기회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와도. 국조에서 그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일단 내일 기간 보고가 시작되는데 내일도 그 중계가 되겠죠? 됩니다. 예. 중계가 될 테니까. 기간 보고 어디 나오나요? 문체부, 다 나와요.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예. 이게 지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예, 다 나와서 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국정조사 중에 지금 증인 채택 뭐 여러 명 돼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다 나올 것 같고요. 네. 김기춘, 우병우도 증인으로 돼 있죠. 네. 그 사람들도 아마 나올 거야. 김기춘이 있나?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방법이 없다면서요. 네, 누구나 다 안 나오면 방법이 없답니다. 이게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청문회의 또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이제 위임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도 증인 출석 의무가 있어요. 예. 당연히 나와야죠. 채택되면. 그래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500만 원이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벌금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처벌도 잘 안 하죠. 네. 그런데 안 나오면은 또 하나가 이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동행 명령이 나왔는데도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국회 모욕죄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벌금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동안도 약간 좀 사문화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처벌 받으면 돼요. 예, 그렇죠.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네. 요새 유행어예요. 네,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사실은 정말 뭐 예전처럼 주리를 틀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합니다. 선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증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결국은 굉장히 뭐 청문회에 대해서 큰 기대도 걸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내용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증인들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김기춘, 우병우는 뭐 법률의 달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을 입을 열지 않으면 그걸 뭐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이래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구나. 표정 이런 걸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조의 목표는 그겁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검 후보를 오늘까지 확정했었어야 됩니다. 야당에서. 그런데 2명을 오늘 확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팩스로 공문을 이제 청와대로 보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추천, 국민의당에서 1명 추천. 그런데 보낼 때 어느 당에서 누굴 추천했는지는 거기 적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2명을 추천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2일까지죠? 2일까지 두 사람 중에 1명을 결정을 하면 이제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다시 법률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 상식으로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하는 거야. 틀린 것이 원래 아니라. 원래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틀리면 편집해서 빼줄게. 그래요? 예. 본인이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좀 기억을 네. 되뇌고 해보겠습니다. 자, 네. 2명을
했는데 이 네. 일까지 확정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요. 대통령이 예, 안 하고 3일 내에. 안 하고 민거적 끓이면 어떻게 돼?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임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처벌 규정이 특검 법률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또 일반법으로 가야 되는데 형법에 직무유기죄는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인데 특검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인데 직무인데 안 했다.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시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 못하니까 그대로 형 실질적인 처벌 사유는 안 될 테고 다만 탄핵 사유로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실질적인 그런 지금 대통령이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는 그런 입장인데 뭐 명분 지금 이미 버린 거 다 더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 제가 볼 때는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만약 대통령이 정말 임명 안 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냐. 그래서 뭐 국회가 이제 그 다수결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아닌 자가 임명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서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가능성을 없애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그렇죠.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상상을 하냐면 저 집단은 뭘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명 중 한 명 추천해야 되는데 그럼요.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또 의문을 갖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명을 확정됐는데 혹시 우리 선 변호사 네. 이 지금 2명이 조성식 변호사와 박용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야당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래요. 그 네. 정치적 중립도 고려하고 지역도 고려했다 그러는데 나는 여기 지역을 고려했다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충남 홍성 출신의 조성식 변호사, 제주 출신의 박용수 변호사 한 분은 19회 사지 19회고 한 분은 20회 그래서 최재정이가 뭐 컨트롤 못할 거다.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요? 좀 소개 좀 해줘요. 알면.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예, 예. 뭐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 없는데 일단 그 박영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수부장 출신이죠. 중수부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고검장까지 하셨고 김대중 정부 때 2001년에 청와대 사정비서관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모 법무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2년 전이죠. 가장 직전에 있었던 그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나오셨어요. 3등 했다고? 예, 낙선을 3등이었나요? 3등, 2등 같은 3등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낙선을 했고요. 그 후에 뭐 이번에도 출마하지 않겠느냐, 뭐 출마를 권유하는 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출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사교성이라든지 뭐 제가 사교성이라는 선배님에게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고 융화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나다라는 평이 있다고 하고요. 또 조성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화제가 됐죠. 조폭을 잡는 검사였다. 권총차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김태촌이었죠? 예, 김태촌 일당을 이제 일망타진할 때 스스로 권총을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조폭 수사의 대부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실검에 김태천이가 뜬금없이 올라왔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곽도원 씨가 죽도로 뭐 이렇게 그 조폭 때리고 막 그런 검사 역을 했잖아요, 연기를. 예. 그 곽도원 씨가 연기한 검사의 모델이 바로 이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고르는 거니까. 이걸 알면 안 하지. 조승식 변호사는 응.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조폭 매력 수사로 있네. 이름을 날렸고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금 SK나 이런 비자금 수사로 이름을 날렸대요. 그래서 재벌 잡았죠. 예, 재벌 잡았으니까. 그래요? 박영수 변호사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재벌이 연관돼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 같았어요, 예, 느낌에는. 하여튼 뭐 누가 되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누굴 고를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야당에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했겠죠. 나이대도 딱 좋고 좋네요. 당연히 먼저 물어봤겠죠. 그리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올렸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특검이 임명되면 곧바로 특검 팀을 꾸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상 최대 슈퍼 특검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둘이 끓여서 다 갔으면 좋겠다.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특검법이 여러 차례 통과됐고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준비 기간에는 수사를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이 20일간의 준비 기간에도 준비하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이번 특검법의 그 자, 특이점이라고 할 그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2일 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검찰 수사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도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못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특검이 발족했으니 수사를 시작하니 자료를 다 넘겨야겠지. 예, 검찰에서는 이제 그 뭐 손을 기소권, 떼고 안 하는 게 기소권,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냐? 제가 그 근거를 못 그 찾았어요. 근거는 사실. 없어요. 네, 계속해도 돼. 관행상 도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못할 것 같네요. 못하겠죠. 안 하겠죠. 예. 예. 자료도 다 특검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그것도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을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건 어떻게 돼요? 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이야. 10초만 공개되면 뭐 촛불이 햇불이 된다. 나오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다 넘기죠. 나오죠. 넘기는데 네. 그것을 국민한테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지. 예, 그걸 어떻게 안 해. 왜냐하면은 일단 이게 이거 다 아는데. 일단 그 공개를 해야 마땅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 뭐 브리핑 하는지 여부는 뭐 추후에 논의하고 저는 모르겠고 할지 안 할지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공개되는데 그렇죠. 그건 네. 당연한 거고 네. 이 수사 과정에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썼더라고요. 국민의 알 걸 위해서 이거는 먼저 공개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할 가능성이. 예. 나는 왜냐면 검찰에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청와대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네. 이 검사들은요, 수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여론, 정치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은 증거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 사실 네, 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죠. 공표죄가 있어가지고 그 검찰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극도로 또 몸을 사리고 네. 아끼죠. 이제 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릴 텐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네.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전 수석. 형사 재판의 그런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떤 절차에서 공개가 되냐면은 이게 증거가 이제 유죄의 증거라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판사한테. 그럼 증거 조사를 합니다. 증거 조사가 뭐냐면은 그 중에 뭐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법원에서 틀어요. 그렇죠.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들어요, 같이. 그렇게 해서 그 다 같이 들으면서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증거 채택이 되면은 그 유죄 판단의 증거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하고 당연히 있고. 공개 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방청권을 배부하겠죠 아마 이번에도. 그러면은 기자뿐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일반 대중들도 먼저 가면 선착순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듣고 녹음은 안 되지만 현행법상 녹음은 안 되지만 메모에서 나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분명히 그때 공개될 것이다. 근데 검찰이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틀면은 뭐 10초만 틀면 예. 어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던진 건 뭐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지. 던진 게 너무 많아.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을 압박한 수단이었는데 압박하면서. 대통령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카드는 이제 접은 거죠. 근데 또 주워 계속 하지 담았어요. 않을까? 주워 담았어요. 네, 주워 또. 담았어요.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번에도 노련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딜을 하나? 뭐 할 게 뭐 있어? 지금 청와대랑 딜했다가 무슨 일 날려고? 재판이 신속하게 될 것처럼 보이죠? 신속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속 사건의 경우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이 2개월이에요. 1심에서. 근데 2번 연장되니까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6개월로 넘어가면 일단 풀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건은 6개월 내에 1심 판결 선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2심에 누군가 항소해도 또 6개월이거든요. 구속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최장 뭐 30까지 하다 보면은 1년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정호성 녹음 파일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빨리 공개되냐 늦게 공개되느냐. 그러니까 특검은 예. 특검대로 가는 거고 네네. 재판은 재판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특검 수사 후에 특검 수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판 자체가 특검 수사를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손 변호사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 나 구속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 국가보안법 20일간 구금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좀 더 길게 할 수 더 있었는데 길게, 그것도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하여튼 1심이 끝나야 돼. 정 의원님 과거 내가 빵에 들어가 빵. 본 경험상 네. 최순실이 무너질 것이다. 진술을 막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때. 네. 그럼 안 하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지. 진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당히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검취 나오는 호송차 탈 때 일단 수갑 차고 오랏줄 묶고 그러면요, 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있잖아. 자기가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입을 닫고 있어. 다 네. 모르쇠로.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인정. 나머지는 모르쇠 그렇죠. 하는데. 아니 근데 저도 뭐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한마디 드리면은 제가 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은 없지만 저도 고소 고발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강용석 전 의원이 저를 고발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전화 경찰서에서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고 제가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예, 정말 뭐 이거 스트레스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도 쓰이고 그러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정신을 부여잡고
뭔가 실토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했죠. 말을 그렇죠. 입을 열어서 차라리 책 잡히는 것보다는 아예 묵비권 행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냥 작전을 짠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이 또 그렇게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나오면 인정. 나머지는 무조건 모르세.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손소 변호사가 강용석한테 고소당한 거는 지금 손변이 도도함 남편의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 나중에 우리 저 얘기 좀 들어요. 그 운동선수 따라. 예. 재밌는 아유, 얘기. 사건이 뭐 우리 너무 맞죠. 많아요. 네. 얘기 좀 이따 스키. 쉬는 시간에. 예, 네. 맞습니다. 전 국가대표 감독. 현. 예. 현이에요? 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야, 괜찮아. 우성은 이 세상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거. 아, 그래요? 그래.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는 끝났다며, 지금. 예. 근데 그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정치 알바, 예. 끝나고 얘기하시도록 하고. 아니 근데 손수 변호사가 태도가 좀 약간 도도하네. 아, 그 대목에서 그러지 마. 아니요, 제가, 아직 아니, 이거 아직 보완을 해야 아직은 돼요, 올라가라. 진짜.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순 씨를 계속 모르쇠로 갈 것 같은데 또 한 명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아, 정말 안 크네. 최순실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알지도 적도 없고 못하네. 알지도 김종이 못하고. 최순실을 모른대. 그러니까 아유, 그 진짜. 김기춘 전 실장 있잖아요. 예. 인터뷰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고개까지 아래 위로 찍으면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맞습니다. 아무런 사실도 없고. 와 그걸 보면서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있군 이렇게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작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김종은 국감에 나와서 최순실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도 없대. 그렇죠. 그 지금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예. 아유, 왜 그렇게 거짓말 할까요? 그리고 근데? 김종이 그 김기춘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기춘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또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을 만났다.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을 지금 갔다. 여기서 제일 지금 소스가 많이 나올 게 차은택이에요. 왜냐면 차은택이 지금 가장 검찰에 네가 협조하는 지고 거야. 가라 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네가 지고 가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 변호사도 그렇고. 분하고 지금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저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역시 우병우는 세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됐잖아. 우병우는 못 건드렸어 아직. 그거 아마 특검에서 할 것처럼 보여요. 특검에서 이제 그 특검도 자기들이 이제 이 칼자를 쥔 이상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요. 그러면 타겟이 김기춘, 우병우죠. 그렇죠. 네. 일단 이것도 차은택이 이야기 해가지고 그 고영태, 차은택, 최순실, 우병우 장모 골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고 바로 직후에 그리고 최순실이 그 잘 우병우 부탁한다고. 장모 보고 차은택 잘 부탁한다고. 그럼 물론이죠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병우 장모가 뭘 잘 봐줘? 자기 사위가 있으니까 잘 봐준다고 했겠죠. 요런 것들. 근데 일단은 우병우가 자신이 쓰던 휴대폰 2개를 세월호 교체했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것도 교체했어요. 지금 그 증거를 다 없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의 말처럼 특검은 검찰에서 못한 걸 캐내야 되기 때문에 네. 달라고 이번 생각해요. 검찰이 그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 했잖아요. 근데 신분증, 거기에 신분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우병우가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전형적인 봐주기다. 제 식구 감싸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의견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이거 뭐 봐주기 수사가 의심이 되죠. 봐주기 수사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할 때보다는 약간 좀 결과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명은 뭐냐면 압수수색 목록에 미처 그런 것이 있을지 네. 있는지 모르고 네. 그걸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수수색 목록은 압수물 목록은 압수한 다음에 작성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 목록을 다 일일이 뭐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기보다는 어디 안에 있는 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 갑니다. 네. 그 후에 실제로 가져오는 그 압수물 목록을 압수한 후에 적어서 사인을 받고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가족회사 정강에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게 우병우의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관여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유력한 증거물이 신분증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거기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압수해 와야지.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압수를 어떻게 하겠다면은 그 공간을 정해서 합니다. 네. 뭐 또 방이든 뭐 몇 호실이든 회의실이든 이런 식으로 하지 신분증을 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쓸어가는 거 아니야, 그 형사. 네, 일단 다 쓸어 다 네. 넣어가지고. 그렇죠. 뭐 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네. 압수수색 물품 목록 쭉 그렇습니다. 작성하고 예. 그 이거 당시에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목록 작성해서 그 소유자의 그런 피압수수색자의 어떤 그런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에 애초에 영장에 신분증이 기재가 안 돼 있었다고 해가지고 못 가져왔다?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진만 찍어왔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내면 증거물이 될 수 있나? 사진 자체도 증거는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증명력이 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기춘하고 우병우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기 때문에 네. 나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12월 7일 수요일 날 네. 2차 청문회에 여러 명이 지금 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당연히 있고요. 증인으로. 고영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안종범 들어가 있고 조원동 전 수석도 들어가 있고요. 차은택 이상한. 들어가 있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문제죠. 네.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 씨 나오고. 이성환 씨 나오고. 이성환 씨는 좀 얘기 좀 하겠구만. 얘기를 할까요? 저기, 좀, 생각만큼,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려가지고, 근데, 시달려서, 조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미르재단의 사무총장을 했을 때 최순실하고 이제 연관됐던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후반에 이분이 나가서 TV조선이나 이제 이 한겨레에다가 이제 기사를, 정보를 줄 때 최순실이 이성한 씨한테 회유를 하려고 만나거나 전화를 했던 것들 다 녹취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거기까지가 다죠. 지금 이번 이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똑똑똑똑 끊어지면서 이게 다 거기 역할 분담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영태가요, 아주 일찍부터 티조를 만납니다. 그렇죠. TV에서 만났죠. 예, 일찍. 그랬고, 나중에 이성한 씨를 고영태가 소개를 해요. TV조선을. 근데 TV조선을 하다 마니까 다음에 이제 한겨레로 가고, 네.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이 고영태하고 이성한이 아니었으면은 이 일이 여기까지 그렇죠. 안 알았죠.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까방권을 줘야 돼.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네, 이 그럼요. 국정농단이 안 밝혀졌다니까. 그렇죠. 근데 고영태라는 사람을 제가 아직 만나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금메달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아시안게임. 펜싱에. 네. 근데 인물도 잘생기고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유혹으로 웨이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호스트바를 갔는데 이 최순실하고 만나서 뭔가 최순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금메달 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살살 북돋워 주면서 일을 부려먹다가 버린 거죠. 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보고 고발이 이제 삔이 돌았다고 나왔는데 그러죠. 삔이 예,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성한하고 고영태는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는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분들한테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섭섭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쁘게 내부 고발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전히 참고인인 걸 볼 때 아무래도 검사가 이제 기소 독점권이 있잖아요. 기소도 이제 재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른바 까방권. 네. 이거는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재판 안 가고 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그 정도는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폴리바게닝이야? 뭐 일종의?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돈을 먹은 것도 없고요. 네. 그냥 들어가서 시킨 대로 하다가 이성아 씨 같은 네. 경우는 특히나 자기가 뭐 기획자고 그러니까 뭘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돌아간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센 거는 빼주고 약한 걸로 기소해가지고 벌금형 정도 끝낼 수도 있죠. 어쨌든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12월 7일 날 2차 청문회에서 네. 아마 손혜원 의원님 하락을 좀 있을 너무 겁니다. 그러지 여러분 마세요. 기대하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미치겠어요. 뭐가 그냥.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표정이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미치겠어요. 네. 자, 또 할 얘기 있어요? 뭐요? 지금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 내일 합시다. 아니면. 아니요. 오늘 안민석 의원이 미국을 갔대. 예. 본인의 누가- SNS 올렸더만요. 네, 올렸는데 뭐냐면 간호장교 2명 중에 1명이 미국 어디에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대요. 텍사스. 그래서 거기 찾아가지고 이제 안민석 의원 말로는 팔뚝에 주사를 놨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걸 SNS 보면서 다 만나고 나서 뭔가 따내고 나서 올리지 왜 미리 올렸을까라고 생각했거든. 도망가라고 했나 보지 뭐. 그게 왜냐면은 아침에 또 이제 그 여러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다는 거를 안 기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자 이런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알고 비슷한 시기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바람 잡은 그 중에서 거구나. 서로 정말 만날 때까지 얘기를 안 하면 거기 가서 이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열심히 뛰었다는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자들이 사내에서도 그 이런 이야기를 막 해다가 나도 근처에 갔었다, 나도 찾았다 이런 얘기를 막 경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난 그래서 미리 벌써 그 간호사랑 이게 통화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기로 된 건가? 근데 예. 요거랑 좀 틀리지만 예전에 홍준표 지사 있잖아요. 문제된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골프 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 그 김성애 보좌관이 제보를 받은 거야.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극비리에 그걸 딱 해서 탕 터뜨렸지. 잘했어요. 네. 그때는 홍준표 아주 골치 아팠지 그때. 난 아주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간호장교 두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뭘 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에 이거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잔 것 같아요. 네. 저는 잤다고 봐요. 수면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밤에 못 자고 밤에 못 자고 밤을 꼴깍 새고 밤에 드라마 보고 이 양반이 불면증이 심하대요. 그런 얘기 네, 있었죠. 계속 그래서 있었죠. 뭐 그 양반이 프로포폴을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고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몇 개를 받다가 모두가 구조됐다는 11시 몇 분에 주사 맞고 잔 거지. 또 자. 아니 그 전에 못 잔 못 거지. 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잤는데 아무도 못 깨운 거죠. 근데 저는 밤을 새고 수면제를 먹고 잤다든지 추론은 그러면. 또 그런 게 저도 이제 쭉 처음부터 봤어요. 중계 방송을 봤는데 다 저런 구조됐다 하고 아니다 라고 바로 번복한 게 10분도 안 돼요. 5분. 그 사이에 잔 거지. 약 먹은 거지. 구조됐다니까 그건 뭐 이게 손원의 추측이니까. 저는 네. 이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게 뭐 수술이고 뭐 이런 그렇죠. 거보다 근데 예. 이 잤다라는 얘기 잤을 그렇죠. 때 수면제를 먹고 자더라도 네. 깨우지 못한 네. 이 청와대 직원들 네. 게다가 그 자고 나서 잤단 소리를 못하는 척 네. 이게 뭐 의원님 지금 사실 적시는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추측인 거고. 추측이에요. 저는 네. 잤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거 다 나오고 있으니까 추측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A는 B다. 그랬을 때 틀렸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 네. 근데 나는 A를 B라고 생각한다. 의견이니까 사실 적시가 이러면 아니죠. 명예훼손에 괜찮구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항상 뒤에 서술형 종결 혐의를 확신한다, 믿는다,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약에 잤다고 생각했을 때 이 국민들이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밤이면 잠을 못 이뤄서 구조됐다는 소리를 듣고 수면제를 하나를 먹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깨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일찌감치 털었으면 될 텐데 못 털었잖아요 그걸. 지금은 털려도 못 털어. 못 털어 지금은. 이제 털려야 돼. 예. 근데 그 털렸을 때 너무 우리가 허탈할 것 같아. 그럼요. 네. 자, 정리합시다. 이걸로 정치 알아야 바꾼다. 41번째 시간 마치고요. 언니 질문 하나 있어요. 내일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간단한 지금 거야. 해야 돼? 간단한 하세요. 거야. 오늘 그 서은 변호사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잘생긴 데다 말도 너무 잘하고 옆에서 이 법조인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금태섭 의원 앉았을 때하고 이 인물이 둘 중에 누가 나아요? 손소가 낫지. 금태섭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얼짱이라고 난리야. 손소가 나. 제가 금태섭 의원님이 이제 그 자리를 비우면서 그 뒤를 이어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하는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라디오 재판정을 하는데 금 의원님이 이제 출마하시고 의원 당선되시면서 제가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 하려고? 네? 자기가 더 낫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고?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쨌든 그럼 뭐 손소 변호사. 훨씬 나아요? 나 낫다고 아, 해요. 괜찮은데? 목소리가 이 네. 금태섭 변호사 또 약간 새소리 섞인 게 또 특이한 게 있잖아. 근데 아니야. 뭐 저는 손 네. 편이에요. 저기 같은 손씨네? 그럼 예. 아까 얘기했잖아. 4년 뒤에 단간판으로 키워요. 단간판으로? 인천에 보내. 저 문병호 지었고요. 네. 정당인도 아닌데 저는. 예. 근데 정당이는 조그만 뭐 뭐. 우리 저기 이 작가님도 정당인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나 생각 아니야. 제가 어. 저는 사실은요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알바하려고 여기 시작을 네. 했는데 이게 권력 집단으로 지금 컸어요. 이 정치 알바가. 게다가 이 작가님이 네. 이래서 이게 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뜨고 싶은 사람은 이 작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 만약에 고정으로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근데 전 정치 진짜 몰라요. 알았어. 저는 몰라요. 압니까? 당연히 잘하시죠. 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저 진짜 하나 몰라요. 전 정할모. 알겠습니다. 자, 차기 당대표 정청래. 네. 자, 어떻게 공천 줘요? 모든 것은 나에 달려 있으니까 내 눈을 쳐다보세요. 네. 하여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진짜 이 지명도를 높이는 데는 팟캐스트가 이상은 없어. 그렇게 다른 팟캐스트 안 돼. 이동형 작가를 따라다니는 팟캐스트에 돼. 근데 이 방송 나오고 나면 선수 고정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쵸. 종편은 못 나가고. 종편은 나가지 마 이제. 손수호 변호사 네. 고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열심히 하고 있죠. 밤새고 봐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종편 간도요. 자, 그럼 이걸로 정치 아래 바꾼다 마치고요. 내일 42회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또 손은이 매우 관심 있어하는 국정교과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첫 방송 어땠어요? 정신이 없고 얼떨떨한데요. 저는 사실 이 정말 엄청난 고수분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 해도 잊지 못할 오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잘 따라와. 너무 잘해요. 든든하고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최강욱 변호사 늘 부러웠거든요. 네. 오늘도 안가를 찾으신 많은 손님,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진행자 두 분. 우선 요즘 그 최순실 국정조사 준비로 한창 바쁘신 손혜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손혜원 의원실에 잠깐 뭔 일이 있어 갔는데 다들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다 보좌관하고 다들 준비하고 계신 다들 거죠. 고생합니다. 그렇죠. 예. 국정조사가 언제 시작되는 거죠? 6일날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제 기간 보고. 네, 기간 네. 보고 내일 시작입니다. 문체부부터 받나요? 다 다 들어와요. 다 받고. 예. 청문회는 6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는 자세한 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맹활약 가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통찰인 정청래입니다. 뭐가 더 통찰이야? 통찰력을 가지고 예. 지금의 혁명 전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박근혜가 던지는 하나하나의 워딩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던진 하나의 워딩 네. 이런 것을 오전 내내 분석하고 매일 트위터를 10개 이상씩 날리고 있습니다. 네. 호응 좋나요? 네? 호응이 있어요?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요즘은 제 트위터를 날리면 조중동도 다 받았습니다. 전 언론이 인터넷 매체에서. 근데 유독 안 받아 쓰는 예. 트위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예. 제3지대 관련. 오히려 제2의 3당 합당. 그게 제일 잘 받아야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있겠죠? 신문사 그 언론사의 이해와 그렇죠.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네, 받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차량이 뭐였죠? 촛불 촛불 홍보단. 홍보단. 네, 촛불 홍보단에서 두 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이분도 그날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사실 그때도 갑작스러웠고 네.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약간 당황스러워? 얼떨떨하네요. 제가 이렇게 정치 고수 분들과 네.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광이고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손 진짜. 변호사님은요, 이 시대에 참 끌려나온 인. 그때도 끌려나왔고, 네, 네. 오늘도 끌려나왔어. 그렇습니다. 참끓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네. 종편 출연 금지. 밥줄 끓는 화장을 거. 안 하셔도 진짜 네. 잘생기셨네요. 얼굴도 작고. 화장을 보통 안 하고 다니죠. 네. 제가 우리 네. 그 종편에서 뵀잖아요. 아, 예. 기억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합니다. 네. 예. 총선 그때, 전 예, 직전에. 전에,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대기실에서. 예, 네. 대기실에서. 네. 화장을 그때는 하셨었는데 네. 안 해도 이렇게 얼굴이 작고 잘생기셨네. 오늘 온팔이 좋으니까.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 첫째가 9살이고요. 네, 둘째가 5살입니다. 아우, 저 이쁜 언니들 다 섭섭해하겠네. 일단, 젊어 네. 보여. 얼굴이 돼. 예. 네. 그 어쨌든 손 변호사 갑자기 그 네. 연단에 끌려 올라가서 한 10분간 10분이나 했나요? 네, 10분간 연설했어. 아, 상당히 제가 오랜 기간. 참 그
경험이 없고 당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참 그 두 분께 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건 걱정이 아니고, 됩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뭐 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이제 했었는데 정부 그랬나요? 걱정도 네. 하고 그랬나요? 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그런데 오늘도 뭐 이제 여기저기 간 걸 봐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소문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촛불 26일이죠. 예. 촛불 메인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파이낸스 빌딩 앞에 우리가 네.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작가, 네. 주진우 기자, 손혜원 의원, 정청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민주당 지금 촛불 홍보단 유세 차량 같은 거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이 작가가 큐 사인을 보내더라고. 손수 변호사를 끌어올려라. 예. 그 갑자기 안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끌어올렸다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풀어라. 네. 이 정부 현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술술 잘 잘 불더라고. 불었어요. 네. 아주 아니 잘했어요. 뭐 저처럼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평범한 시민도 국민도 이렇게 요즘 전국과 시국을 보면은 가슴속에 이제 울분과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조금 표현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아니, 한다면 그렇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과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흥분하고. 흥분요? 네. 자, 어쨌든 충분히 그날 촛불 홍보단에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와서 한마디 했고 안민석 의원도 끌려 올라왔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도 송영길 의원은 나갈 거야. 나갈게. 그렇지만 지금은 못 나가.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땅은 공을 니들이 어떻게 할 던져서 건데? 시간 보니까 끌게 이제 하는 이게 니들이는 국회야. 국회가 여하고 야가 있거든요. 야는 지금 뿔뿔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목적이 다르단 말이지. 욕심도 다르고. 그리고 여는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안 될 거고 야도 안 될 그렇죠. 거고 얘들이 언제 합하냐는 거지. 의견을 하나로 낼 거. 국회에다가 돌린 거는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그런데 일단 공을 던졌는데 당장 새누리당이 지금 자존실 아니에요? 친박 같은 경우는 좋아하겠지. 잘했다고 그러잖아. 하고. 아유. 비박이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는데 슥 지금 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낀박이라고 있죠. 네.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낀박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네. 이분이 굳이 탄핵해야 되냐?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박이 지금 비분 관계해가지고 며칠까지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간다, 고한다.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은 지금 교란됐어요. 지금. 그렇죠. 네, 교란됐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근데 의도대로 된 거죠. 교란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새누리가 일단 의견을 모아야 되고 야3당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여야가 의견을 모은단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의 교란 작전이 성공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교란시킨 것은 어느 정도 그렇지. 먹혔다고 성공했다고요. 자, 그러면 야당은 지금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됐고 우리는 탄핵 고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도 뭐 그 방법밖에는 지금 이 탄핵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얘네가 언제 나간다라고 뭘 정해줬든지 조건을 댔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탄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탄핵을 안 한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란이 아마 야에는 안 통할 거고 여에는 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당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지금 와서 접고 다른 카드를 낸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죠. 뭐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오케이. 발의하는 것도 오케이. 다만 날짜를 2일로 할 것이냐 9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간을 벌어주면 안 돼요. 야삼당은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를 교란하고 국회를 사실 이건 좀 농락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격앙됐어요. 지금 오늘 SNS 완전히 뭐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야3당은 오히려 더 강경.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카드 받고 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은 약간 움찔 예.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하려면 빨리 2일 하는 게 맞다. 빨리 일주일간 해야지. 시간을 주면 그지 이 목표가 그거야. 지금 자꾸 시간을 그렇죠.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벌으면 박근혜가 시간을 벌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화도 가라앉고 촛불도 잦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황영철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 9일 탄핵에는 이제 그 탄핵 절차에는 이제 응하되 협조하되 9일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쪽 비박계 의원 입장에서도 좀 일리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것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에 다 찬성하겠다, 탄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과 결국은 또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또 2일이 아닌 9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탄핵을 하자는 게 사실은 그동안 하야에도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줄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차라리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촛불 민심이고 국민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길게 하자, 늦게 하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 변호사님 말 받고 콜. 그래서 제가 또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 햇빛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이런 거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예. 자, 골을 넣었어요. 축구장에서. 메시가 골을 넣었어. 근데 골 세레머니를 10분 있다 해. 그럼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죠. 안 나죠. 골을 넣는 즉시 골 세레머니를 해야 되잖아. 그때 흥분된 상태니까. 네. 지금 최고조로 올랐을 때 아니 하루 이틀 이것이요. 지금은 혁명 전국이야. 예. 평상시에 몇 개월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일날 바로 그냥 저는 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얼마나 든든해. 새누리당이 탄핵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역풍을 가는 거지. 그렇지. 더민주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거. 지금 이 95%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여기서 네. 지금 삐끗하면 다 이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가야 돼요.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탄핵 발의는 200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150석이면 돼. 일단 발의해놔. 그리고 탄핵 투표할 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야3당 비박이 미적거리고 그러면 야3당 있잖아요. 172 그대로 공동 발의해가지고 발의를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의는 지금 내일 할 것 같아요. 네. 발의는 뭐 그건 야당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표를 이제 2일날 하냐, 뭐 9일날 하냐, 뭐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일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오늘 여당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 소추안 각자 야3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 소추안 각각 당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제3자 뇌물죄도 당연히 들어간 것 같고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헌법 위반은 너무나 당연히 들어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큰 죄가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이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지를 기준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대한 게 뭐냐의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라는 게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성립되겠지만 뇌물 관련된 범죄 중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잖아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뇌물수수하고 제3자 뇌물수수하고는 묵인이요. 아니요. 그 형법상에 있는 그런 그 법정형이 똑같고 이제 1억 원 이상 받았을 때는 법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는데 가중되니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받았든 아니면 최순실이 받게 했든 아니면 그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처럼 재단이 받게 했든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뇌물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결정에 따르더라도 뇌물수수는 굉장히 강력한 정말 예.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탄핵 사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낸 기소장에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는 이걸 넣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그냥 이걸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헌재가 자체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헌법재판이잖아요. 탄핵 관련해서는 이거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구두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관련해서는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로 아직은 기소가 안 됐죠. 네. 관련자들이. 그런데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추가 기소를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관련된 재판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중에 혹시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기 위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임기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게 뭐 나갈게 어떻게 니네들이 정해봐. 그리고 이건데 촛불이 지금 꺼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이건 딱 하나로 그냥 지연 작전입니다. 네. 애매모호하게. 오늘 민주당 의총 했었나요? 긴급의총? 했죠. 거기 혹시 어떤 내용?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가 하는 얘기랑 예, 비슷한 비슷하네. 내용들입니다. 이제 서명했고요. 아, 이게 예. 탄핵 서명?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참 중요한 일들이 지금 나온 게 이제 국조에서 좀 너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또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증인 문제예요? 증인 문제인데 우리가 재벌 회장들 대통령하고 독대했던 사람들 7명은 다 나오잖아요. 네. 누구 못 나올 수 없죠. 누구 네, 하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삼성이었죠. 예. 그 삼성을 우리가 노리고 있었던 거는 제가 노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던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해서 국민연금 했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노리면서 스스로 셀프에서 올라왔어요. 홍보 단장이세요. 단장님이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촛불 홍보단은 계속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번 토요일 날 네. 대구 내려간대요. 아, 촛불 홍보단이? 네. 저 그냥 KTX 타고 내려가려고 광화문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한 지역들을 돌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갈 거고 며칠 있다가 1일 날인가? 1일 날은 여기 홍대역 8번 출구인가 9번 출구 앞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 간다고 그랬어요. 정현이 그때 같이 가요, 저랑. 저는 낮 못 가요. 시간이더라. 11시대. 저는 못 1일 날. 가고. 왜 이렇게 바빠요? 아니 근데 촛불 홍보단 단원인지 나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무대에 올라갔지.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네. 청계광장에서 오후 3시에 네. 중앙당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당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저보고 연설 좀 해달라고 김영규 네.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계천에서? 네, 청계광장, 소라광장에서. 3시에? 목요일 날은 11시에. 제가 지금 일일. 스케줄이 네. 비서 없으면 안 되는 스케줄.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하고 다 강연 일정이 12월에 거의 다 잡혔고요. 청래원 대선 후보급 행보를 보시고 계시네요. 거의 인기가 저쪽에 매일 행사를 향해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양우를 했어요. 네. 굉장했어. 근데 네. 제가 그날 보니까 정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본인이 올라갔는데 그 엄청난 군중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눈동자를 샜는데 12,50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났지 뭐. 갑자기. 내가 싹 돌려가지고 네. 너무 싹 신기하대. 돌려가지고 씩 돌려. 진짜 우야- 재밌었어. 우양우 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딱 나니까. 근데 저희가 하다가 또 메인 행사 때는 우리가 메인에 집중하자. 뺐어요. 그래서 그죠? 네, 빼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뭐니 요새 주진우 기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주진우 기자가 독을 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이 퇴진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구속된 거라니까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더 센 얘기를 했더만. 그건 네. 일본에서 한 얘기? 네. 그거는 촛불 집회 전날에 했던 건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센 사실이 얘기했죠. 그 다 사실인가? 책임질 말을 하겠죠. 주진우 기자가 탐사보도 전문이잖아요. 네. 3년 전부터 최순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정치권보다 훨씬 더 먼저, 안민석 의원보다 먼저.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요. 네. 근데 왜 안 까요? 아니 왜냐하면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물증, 확정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확보가 돼야지. 주진우 기자가 지금 이상호 기자도 그런데 소송 걸린 게 한 200건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도 사실 확증 안 된 거 조금씩 얘기했던 거 지금 보면 다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이죠?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신동 정치 신동 아직 아니야? 멀었네. 기대한 척, 착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담이 나왔어. 담이 왔어 지금 스트레스 왔어요. 받아가지고. 나 사우나에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좀 기대했어. 아이, 하야하는데. 정치 신동.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야해야 돼. 미안해요. 정치 신동에서 하야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담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해주고 자세한 건 세세한 분석은 또 따로 합시다. 저는 시간 끌자는 꼼수를 보이고요.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국회한테 공을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겼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정말 뭘로 보는 거죠. 여태까지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 의원님. 무잘못, 나는 잘못이 없다. 네. 따라서 무책임, 난 책임이 없다.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해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기 단축 등 이런 것을 던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시간 끌기.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절실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습 공격, 적진을 칠 때는 적의 시간과 공간을 뺏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계속 공방전하고 정쟁해라. 사실상 새누리 담화죠. 새누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흔들어 놓은 교란 작전인 거죠. 자, 손수 변호사. 목적은 하야 여구 회피 그리고 탄핵 모면일 것 같고요. 또 나는 측근들 관리만 못한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가고 싶다. 있다면 도덕적 책임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끝.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대통령이 자기는 1998년 보궐로 들어와서 18년 동안 사심 사익 전혀 없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했었거든요. 독재. 그래서 박근혜는 최소 18년 감옥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18 이렇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18년이랑 인연이 있어. 박정희 18년 했죠. 본인 국회의원하고 지금까지 18년 했지. 또 1979년에 사라지고 98년에 다시 등장할 때 그 공백 기간 18년이야. 네. 아주 18년하고 아주 굉장히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감옥 형기는 18년, 18년 정도. 이상. 예. 아, 진짜 18년이나 있다가 나온 거예요? 18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럼요. 다시 등장한 때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대통령이 사심 사익 없다 그러면서 주변 관리 잘못.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변 관리 잘못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기 단축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하야가 있고 탄핵이 있는데 임기 단축 지금 정치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역시 이 임기 단축 이거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달만 일찍 다 나가도 임기 단축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지금 헌법에 손소 변호사가 네. 법률가니까 네.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죠.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그만둘 수 있어요. 하야라는 게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언제든지 하야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국민의 현재 다수의 그 요구인데 굳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기 단축이라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개헌 절차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제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헌법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것은 고차 방정식 문제를 주고 풀어라는 거예요. 예. 이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풀기가 쉬워요. 예. 그 이상 여러 가지 조건을 던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까지 던진 거냐면 개헌까지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헌을 논의하는 순간 탄핵과 하야는 빨려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임기 단축 이런 건 뭐냐면 야 국회에서 한번 개헌까지 한번 해봐 이걸 던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운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 네. 거죠. 그러면서 제3지대 주장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를 해서 일정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다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 내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고 야당도 국민의당, 민주당 이렇게 정의당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꼼수거든요. 예. 항상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합의냐 협의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렇죠. 협의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합의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돼. 너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를 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아니 새누리당 친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가능합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합의를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합의가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알고 던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워딩을 한번 보면은요.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이거든요.
어떻게 만드냐? 맡기는 게 어떻게 맡기겠다는 거냐? 국회에서 뭐 합의인지 협의인지 뭐 아니면 뭐 다수결로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본심은 정말 국회에서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없는 미궁 속에 빠지도록 국회한테 공을 던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심은 탄핵과 하야 요구를 뭐 회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두거나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손수 변호사. 네. 정치를 모른다고. 아, 이거 법률 이야기라서. 그랬는데, 예. 보니까 정치 신동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 제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악플이 엄청 달리고요. 그래요? 예, 저는 좀 법률 얘기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이 오늘 그 대통령 담화를 간단하게 네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들 좀 해. 알았어. 국조에서 너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또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증인 문제예요? 증인 문제인데 우리가 재벌 회장들 대통령하고 독대했던 사람들 7명은 다 나오잖아요. 네. 누구 못 나올 수 없죠. 누구 네, 하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삼성이었죠. 예. 그 삼성을 우리가 노리고 있었던 거는 저는 제가 노리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던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해서 국민연금 했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노리면서 있었는데 이걸 뭐 이재용 회장한테 우리가 뭘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나. 예. 국민연금 안에 있는 사람들, 네. 보건복지부 뭐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증인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증인 채택이 우리가 다 올렸거든요, 다. 네. 보좌관들이 다 올렸는데 지난주인데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넘어갔어. 누가 안 됐어요? 아니, 바로 들어봐.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완영 간사가 새누리 간사가 우리 쪽 간사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펄펄 뛰면서 왜 증인을 채택 안 하느냐 했더니 박범계 간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지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증인이 없으면 그거는 국조가 안 됩니다. 삼성은 특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분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거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 집단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국조위원들의 4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행정처에다 내면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걸 했어요. 이 초선 주제 11명을 새누리 2명,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당 전원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당의 의원들 모여서 제가 그 도장을 다 받아서 11개를 아침 10시 전에 제가 내버렸어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 예, 냈는데 오늘로 날짜가 잡힌 거예요. 2시 30분으로. 아니, 어제구나. 그저께 냈고 어제 잡혔는데 우리가 냈는데 2시 30분에 가면 간사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간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증인 네. 채택 같은 거?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요? 간사간 합의. 합의로. 그러면 거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뭐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고 이 사람은 합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자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어제 아침에 다 돌리고 나서 그걸 내놓고 나서 우리가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연히 그 이완영 간사가 지난번에 이제 펄펄 뛰면서 막 니네들이 시간을 줬는데 안 내놓고서는 왜 증인 채택을 또 하려고 그러냐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완영 간사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했더니 이 양반이 어제 그 간사회의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랬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 했다고. 그리고는 오늘 회의가 잡힌 거예요. 제가 이제 연판장 돌린 거 서명 받은 게. 회의를 하는데 오늘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 국민연금 관련자들 이거 O표를 찍거나 X표를 찍었던 사람의 대표 찍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그리고 문영표는 증인 채택 됐잖아요. 안 됐었어요. 아니 이제 내일 기관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참고인들이 몇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진영, 김상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일 전문가들.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장충기 사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미래전략식 사장. 옛날 기조본입니다. 구조본입니다. 구조본. 근데 이 사람을 빼고 간사들이 가서 김종준, 김신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둘이. 이게 저는요. 이 사람 없어도 국조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이 많은 증인들 중에서 딱 장충기가 빠진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저는 아, 이거 물어보세요, 간사한테. 왜 그랬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빼자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빼자 그랬다 그래요.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검찰에서 받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증인으로. 대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당 간사와 국민의당 간사가 모두가 다 합의를 했어요. 예. 이완영 아니, 그러면 간사 3간사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당 국조위원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했죠. 근데 간사의 답변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고 했죠. 근데 셋이서 하면서 장충기가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원해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충기,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치 알바 듣는 분들이 이 포인트들을 이제 알고선 아마 이번에 국조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장충기는 뭐 한 사람이냐면은 최순실 정유라를 케어한 사람이야. 예. 그리고 밑에 당에서. 3시에. 목요일 날은 11시에. 제가 지금 일일. 스케줄이 예. 비서 없으면 안 되는 스케줄.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하고 다 강연 일정이 12월에 거의 다 잡혔고요. 정청래 의원 뭐 대선 후보급 행보를 보이시고 계시네요. 거의 인기가 저쪽에 매일 행사를 향해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양우를 했어요. 굉장했어. 근데 제가 그날 보니까 정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본인이 올라갔는데 그 엄청난 군중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눈동자를 샜는데 12,50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신났지 뭐. 갑자기. 내가 싹 돌려가지고 네. 너무 싹 신기하게. 돌려가지고 씩 돌려. 진짜 재밌었어. 우양우 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딱 나니까. 근데 저희가 하다가 또 메인 행사 때는 우리가 메인에 집중하자. 뺐어요. 그래서 그죠? 네, 빼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뭐니 그 요새 주진우 기자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주진우 기자가 독을 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이 퇴진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구속된 것 같으니까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더 센 얘기를 했더만. 그거 네. 일본에서 했던 얘기? 네. 그거는 촛불 집회 전날에 했던 건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센 사실이 얘기했죠. 그 다 사실인가? 책임질 말을 하겠죠. 주진우 기자가 탐사보도 전문이잖아요. 네. 3년 전부터 최순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정치권보다 훨씬 더 먼저, 안민석 의원보다 먼저.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요. 네. 근데 왜 안 까요? 아니 왜냐하면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물증, 확정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확보가 돼야지. 주진우 기자가 지금 이상호 기자도 그런데 소송 걸린 게 한 200건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도 사실 확증 안 된 것을 조금씩 얘기했던 거 지금 보면 다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이죠?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신동 정치 신동 아직 아니야? 멀었네. 기대한 척, 착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담이 나왔어. 담이 왔어 지금 스트레스 왔어요. 받아가지고. 아, 나 사우나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정말 좀 기대했어. 아이, 하야가로 정치 신동.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야해야 돼. 네. 정치 신동에서 하야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담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해주고 자세한 건 세세한 분석은 또 따로 합시다. 저는 시간 끌자는 꼼수를 보이고요.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국회한테 공을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떠넘겼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정말 뭘로 보는 거죠. 뭐 여태까지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 의원님. 무잘못. 나는 잘못이 없다. 네. 따라서 무책임. 난 책임이 없다.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해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기 단축 등 이런 것을 던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시간 끌기.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절실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습 공격, 적진을 칠 때는 적의 시간과 공간을 뺏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계속 공방전하고 정쟁해라. 사실상 새누리 담화죠. 새누리 국회의원들 향해서 흔들어 놓은 교란 작전인 거죠. 자, 손수 변호사. 목적은 하야 요구 회피 그리고 탄핵 모면일 것 같고요. 또 나는 측근들 관리만 못한 것이다. 예, 라고 그렇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가고 싶다. 있다면 도덕적 책임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끝.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대통령이 자기는 1998년 보궐로 들어와서 18년 동안 사심 사익 전혀 없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했었거든요. 독재. 그래서 박근혜는 최소 18년 감옥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18 이렇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18년이랑 인연이 있어. 박정희 18년 했죠. 본인 국회의원하고 지금까지 18년 했지. 또 1979년에 사라지고 98년에 다시 등장할 때 그 공백 기간 18년이야. 네. 아주 18년하고 아주 굉장히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감옥 형기는 18년, 18년 정도. 이상. 예. 아 진짜 18년이나 있다가 나온 거예요? 18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등장한 때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대통령이 사심 사익 없다 그러면서 주변 관리 잘못.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변 관리 잘못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임기 단축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하야가 있고 탄핵이 있는데 임기 단축 지금 정치권에 나온 이야기 중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역시 이 임기 단축 이거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달만 일찍 나가도 임기 단축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지금 헌법에 손수호 변호사가 네. 법률가니까 네.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죠.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헌법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그만둘 수 있어요. 하야라는 게 헌법에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언제든지 하야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국민의 현재 다수의 그 요구인데 굳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임기 단축이라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개헌 절차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제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꼼수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는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것은 고차 방정식 문제를 주고 풀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풀기가 쉬워요. 예. 그 이상 여러 가지 조건을 던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까지 던진 거냐면 개헌까지 던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헌을 논의한 순간 탄핵과 하야는 빨려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임기 단축 이런 건 뭐냐면 야 국회에서 한번 개헌까지 한번 해봐 이걸 던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운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 네. 거죠. 그러면서 제3지대 주장하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를 해서 일정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다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 내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고 야당도 국민의당, 민주당 이렇게 정의당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꼼수거든요. 예. 항상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합의냐 협의냐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렇죠. 협의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합의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돼.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를 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아니 새누리당 친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가능합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합의를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합의가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알고 던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 워딩을 한번 보면은요.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이거든요. 어떻게 만드냐? 맡기는 게 어떻게 맡기겠다는 거냐? 국회에서 뭐 합의인지 협의인지 뭐 아니면 뭐 다수결로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기 때문에 본심은 정말 국회에서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없는 미궁 속에 빠지도록 국회한테 공을 던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심은 탄핵과 하야 요구를 뭐 회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두거나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손수 변호사 네. 정치를 모른다고 아 이건 법률 이야기라서 그랬는데
보니까 정치 신동하고 비슷한 네. 수준이야. 아니, 제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악플이 엄청 달리고요. 그래요? 예, 저는 좀 법률 얘기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이 오늘 그 대통령 담화를 간단하게 네 문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들 좀 해. 알았어 나갈 거야. 나갈게. 그렇지만 지금은 못 나가.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어떤가 공을 니들이 어떻게 할 던져서 건데? 시간 보니까 끌게 하는 이제 이게 니들이는 국회야. 국회가 여하고 야가 있거든요. 야는 지금 뿔뿔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목적이 다르단 말이지. 욕심도 다르고. 그리고 여는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안 될 거고 야도 안 될 그렇죠. 거고 얘들이 언제 합하냐는 거지. 의견을 하나로 낼 거. 국회에다가 돌린 거는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그런데 일단 공을 던졌는데 당장 새누리당이 지금 자존실 아니에요? 친박 같은 경우는 좋아하겠지. 잘했다고 그러잖아. 하고. 아유. 비박이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는데 슥 지금 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낀박이라고 있죠. 네.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낀박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진석 원내대표인데 네. 이분이 굳이 탄핵해야 되냐?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박이 지금 비분 관계해가지고 며칠까지 합의를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간다, 고한다.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은 지금 교란됐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교란됐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근데 우두대로 된 거죠. 교란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새누리가 일단 의견을 모아야 되고 야3당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여야가 의견을 모은단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의 교란 작전이 성공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교란시킨 것은 어느 정도 그렇지. 먹혔다고 성공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야당은 지금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됐고 우리는 탄핵 고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도 뭐 그 방법밖에는 지금 이 탄핵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얘네가 언제 나간다라고 뭘 정해줬든지 조건을 댔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탄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탄핵을 안 한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란이 아마 야에는 안 통할 거고 여에는 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당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지금 와서 접고 다른 카드를 낸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죠. 뭐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탄핵하는 거는 오케이. 발의하는 것도 오케이. 다만 날짜를 2일로 할 것이냐 9일로 할 것이냐 이거는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간을 벌어주면 안 돼요. 야삼당은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를 교란하고 국회를 사실 이건 좀 농락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격앙됐어요. 지금 오늘 SNS 완전히 뭐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야3당은 오히려 더 강경.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카드 받고 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새누리당은 약간 움찔 예.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하려면 빨리 2일 하는 게 맞다. 빨리 일주일간 해야지. 시간을 주면 그지 이 목표가 그거야. 지금 자꾸 시간을 그렇죠.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벌으면 박근혜가 시간을 벌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화도 가라앉고 촛불도 잦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황영철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 9일 탄핵에는 이제 그 탄핵 절차에는 이제 응하되 협조하되 9일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쪽 비박계 의원 입장에서도 좀 일리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것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에 다 찬성하겠다, 탄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과 결국은 또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또 2일이 아닌 9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탄핵을 하자는 게 사실은 그동안 하야에도 응하지 않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줄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차라리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촛불 민심이고 국민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길게 하자, 늦게 하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 변호사님 말 받고 콜. 그래서 제가 또 진리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 햇빛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이런 거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예. 자, 골을 넣었어요. 축구장에서. 메시가 골을 넣었어. 근데 골 세레머니를 10분 있다 해. 그럼 기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렇죠. 안 나죠. 골을 넣는 즉시 골 세레머니를 해야 되잖아. 그때 흥분된 상태니까. 네. 지금 최고조로 올랐을 때 아니 하루 이틀 이것이요. 지금은 혁명 전국이야. 예.
평상시에 몇 개월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일날 바로 그냥 저는 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얼마나 든든해. 새누리당이 탄핵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육풍을 가는 거지. 그렇지. 더민주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거. 지금 이 95%예요 국민들이 그쵸? 여기서 지금 삐끗하면 다 이게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가야 돼요. 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탄핵 발의는 200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150석이면 돼. 일단 발의해놔. 그리고 탄핵 투표할 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야3당 비박이 미적거리고 그러면 야3당 있잖아요. 172 그대로 공동 발의해가지고 발의를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의는 지금 내일 할 것 같아요. 네. 발의는 뭐 그건 야당 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표를 이제 2일날 하냐, 뭐 9일날 하냐, 뭐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일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오늘 여당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 소추안 각자 야3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탄핵 소추안 각각 당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제3자 뇌물죄도 당연히 들어간 것 같고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헌법 위반은 너무나 당연히 들어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여기서 가장 큰 죄가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이었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지를 기준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대한 게 뭐냐의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근데 뇌물수수라는 게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성립되겠지만 뇌물 관련된 범죄 중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잖아요. 법정형이 똑같아요. 뇌물수수하고 제3자 뇌물수수하고는 무기징역. 아니요. 그 형법상에 있는 그런 그 법정형이 똑같고 이제 1억 원 이상 받았을 때는 법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는데 가중되니까 어쨌든 본인이 직접 받았든 아니면 최순실이 받게 했든 아니면 그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처럼 재단이 받게 했든 이런 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뇌물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결정에 따르더라도 뇌물수수는 굉장히 강력한 정말 예.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탄핵 사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낸 기소장에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는 이걸 넣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가 그냥 이걸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헌재가 자체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헌법재판이잖아요. 탄핵 관련해서는 이거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구두별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관련해서는 그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에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로 아직은 기소가 안 됐죠. 네. 관련자들이. 그런데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추가 기소를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관련된 재판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중에 혹시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기 위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임기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게 뭐 나갈게 어떻게 니네들이 정해봐. 그리고 이건데 촛불이 지금 꺼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시간 끄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딱 하나로 그냥 지연 작전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오늘 민주당 의총 했었나요? 긴급의총? 했죠. 거기 혹시 어떤 내용?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가 하는 얘기랑 예, 비슷한 비슷하네. 내용들입니다. 이제 서명했고요. 이게 예. 탄핵 서명? 네. 근데 지금 이제 참 중요한 일들이 지금 나온 게 이제 국조. 네. 오늘도 안가를 찾으신 많은 손님,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진행자 두 분. 우선 요즘 그 최순실 국정조사 준비로 한창 바쁘신 손혜원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손혜원 의원실에 잠깐 먼 일이 있어 갔는데 다들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다 보좌관하고 다들 준비하고 계신 다들 거죠. 고생합니다. 그렇죠. 예. 국정조사가 언제 시작되는 거죠? 6일 날 시작되고 내일부터 이제 기간 보고. 네, 기간 네. 보고 내일 시작입니다. 문체부부터 받나요?
다 들어와요. 다 받고, 예. 청문회는 6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는 자세한 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맹활약 하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통찰인 정청래입니다. 뭐가 더 통찰이야? 통찰력을 가지고 예. 지금의 혁명 전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가 던지는 하나하나의 워딩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던지는 하나의 워딩 네. 이런 것을 오전 내내 분석하고 매일 트위터를 10개 이상씩 날리고 있습니다. 네. 호응 좋나요? 네? 호응이 있어요?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요즘은 제 트위터를 날리면 조중동도 다 받았습니다. 전 언론이 인터넷 매체에서. 근데 유독 안 받아 쓰는 예. 트위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예. 제3지대 관련. 오히려 제2의 3당 합당. 그게 제일 잘 받아야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있겠죠? 신문사 그 언론사의 이해와 그렇죠.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네, 받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차량이 뭐였죠? 촛불 촛불 홍보단. 홍보단. 네, 촛불 홍보단에서 두 분 다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이분도 그날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사실 그때도 갑작스러웠고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약간 얼떠들하네요. 제가 이렇게 정치 고수 분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광이고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이 시대에 참 끌려나온 인. 그때도 끌려나왔고, 네. 오늘도 끌려나왔어. 그렇습니다. 참끓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네. 종편 출연 금지. 밥줄 끓는 화장을 거. 안 하셔도 진짜 네. 잘생기셨네요. 얼굴도 작고. 화장을 보통 안 하고 다니죠. 네. 제가 우리 네. 그 종편에서 뵀잖아요. 아, 예. 기억합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합니다. 네. 예. 총선 그때, 전 직전에.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대기실에서. 예, 네. 대기실에서. 네. 화장을 그때는 하셨었는데, 네. 안 해도 이렇게 얼굴이 작고 잘생기셨네. 오늘 온팔이 좋으니까.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 첫째가 9살이고요. 네, 둘째가 5살입니다. 아우, 저 이쁜 언니들 다 섭섭해하겠네. 일단, 젊어 네. 보여. 얼굴이 돼. 네. 네. 그 어쨌든 손 변호사 갑자기 그 네. 연단에 끌려 올라가서 한 10분간 10분이나 했나요? 10분간 연설했어. 아, 상당히 제가 오랜 기간. 참 그 경험이 없고 당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참 그 두 분께 누가 되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건 걱정이 아니고 됩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뭐 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이제 했었는데 전국 그랬나요? 걱정도 네. 하고 아, 그랬나요? 좀표 잘리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그런데 오늘도 뭐 이제 여기저기 간 걸 봐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소문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촛불, 26일이죠? 예. 촛불 메인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파이낸스 빌딩 앞에 우리가 네.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작가, 네. 주진우 기자, 손혜원 의원, 정청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민주당 지금 촛불 홍보단 유세 차량 같은 거 그걸 세워놓고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이 작가가 큐 사인을 보내더라고. 손수 변호사를 끌어올려라. 예. 그 갑자기 안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끌어올렸다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풀어라. 네. 이 정부 현안에 대해서 그랬더니 술술 잘 잘 불더라고. 불렀어요. 네. 아주 아니 잘했어요. 뭐 저처럼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평범한 시민도 국민도 이렇게 요즘 전국과 시국을 보면은 가슴속에 이제 울분과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조금 표현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아니, 한다면 그렇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과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흥분하고. 흥분요? 네. 자, 어쨌든 그날 촛불 홍보단에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와서 한마디 했고 안민석 의원도 끌려 올라왔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도 송영길 의원은 스스로 셀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홍보 단장이세요. 그 단장님이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촛불 홍보단은 계속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래서 해요. 요번 토요일 날 네. 대구 내려간대요. 아, 촛불 홍보단이? 네. 저 그냥 KTX 타고 내려가려고 광화문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한 지역들을 돌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갈 거고 며칠 있다가 1일 날인가? 1일 날은 여기 홍대역 8번 출구인가 9번 출구 앞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 간다고 그랬어요. 정현이 그때 같이 가요, 저랑. 저는 낮 못 가요. 시간이더라, 11시대? 저는 못 1일 날. 가고. 왜 이렇게 바빠요? 아니 근데 촛불 홍보단 단원인지 나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무대에 올라갔지.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네. 청계광장에서 오후 3시에 중앙당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당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저보고 연설 좀 해달라고 김영규 네.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계천에서? 네, 청계광장, 소라광장.